네, 이번 차시에는 경쟁 정도에 따른 상권의 분류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경쟁 정도에 따라서 상권은 분류가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 포화상권, 과소상권, 과다상권, 그 다음에 과점상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먼저 포화는요, 점포 적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매점의 포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점포 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에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고객에게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 소매업체들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소매업체들은 이 지역 상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상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소상권은요, 점포가 부족한 지역이에요. 시장의 점포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장 상황을 말합니다. 점포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상권에서는 점포당 평균 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과다상권이에요. 과밀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과잉 점포 상태에 있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점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정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점포의 일부가 도산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점상권 마지막,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몇 개의 점포가 과점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권을 말하는데요. 가격 담합 등의 불공정, 진입장벽을 특징으로 합니다. 과점 상태라고 해서 다른 점포들이 폐업을 하거나 신규 점포가 출점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시장에서 구조 파악할 때 기업의 수를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구조 분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독점이 있겠고요. 독과점, 독점, 과점. 완전 경쟁은 이론적인 시장이긴 한데 또는 독점적 경쟁. 아마 이 시장 구조 관련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 네 가지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좀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은 공간 균배 원리에 의한 상점의 분류입니다. 뭐냐 하면 공간 균배. 여러분, 공간은 이렇게 여기 A라는 상권이 있고 또는 B라는 상권이, 상권은 그 점의 개념이에요. 점. 제가 상권을 했지만 점포 또는 도시, 시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과 점, 상권과 상권, 도시와 도시 이 사이에 뭐가 분포합니까? 공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공간. 그래서 공간 균배 원리는 하나의 상권에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점포가 먼저 입지하고 새로운 점포가 입지할 때 어느 위치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분석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 B, C, 또 X1, X2, X3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먼저 입지하고 또는 얘 둘이 또 가깝게 하는지 멀게 하는지, 자, 이러한 이론을 우리가 공간 균배 원리에 의해서 분류하는 상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쟁 점포들은 이 상호 경쟁을 통해서 공간을 서로 균등히 배분하여 입지한다는 이론이다. 패터의 패터. 공간 균배 원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공간 이동에 따라서 교통비가 수요에 영향을 주어서 매상고에 영향을 매상고 매출이 있죠. 매상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배우지가 좁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낮다면 이거는 집심성 입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낮고 배우지가 좁으면 중심부로 모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심성이라고 해요. 집심성 입짐. 반대로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고 교통비 탄력성이 클 경우 분산형 입지가 된다. 두 가지 알아주세요. 탄력성이 낮고 배우지가 좁으면 집심. 탄력성이 클 경우에는 분산형 입지가 된다라는 그 공간분배 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공간분배 원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했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부분, 여러분, 꼭,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집심이에요. 집심. 도심의 중심부에 있어야, 그러니까 배우지의 중심부에 있지해야 유리한 겁니다. 제어의 조달 범위가 긴 상품을 주로 취급합니다. 백화점, 고급 음식점 또는 고급 의류점 등 주로 전문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점. 그리고 집재성은요. 업무의 연결성이 크고 그러니까 동종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결성이 크고 상호 대체성이 큰 점포끼리 한 곳에 입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가구점, 전자제품, 기계점 등 주로 선매품에 가깝죠. 세 번째는 산재성 점포예요.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배우지가 작기 때문에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제어의 도달거리가 짧은 상품. 자, 이거는 편의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화점, 이발소, 세탁소, 대중목욕탕, 소매점프, 어물점 등이 산재성 점포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동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그러한 상권, 입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농기구점, 석재점, 비료점, 종묘점. 특히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지역에 국부적으로 위치해 있는 게
그래서 팩터의 공간 분배 원리 4가지 살펴봤고요. 다음 볼 내용은 상권조사의 방법과 분석입니다. 자, 상권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상권이 중요한 이유. 상권은 경계라고 했습니다. 면이죠, 면.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창업할 때 이 상권 설정, 기준점의 정확한 파악은요, 이 소매점, 점포 경영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권의 이런 범위는 특히 업종, 업태에 따라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인구가 얼마인지, 또 나가는 인구가 얼마인지, 그런 관련 인구조사.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상권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입지와 상권조사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 분석을 우리가 상권조사라고 합니다. 소매점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유형 또는 예상 매출액, 신점포 시설의 매장 규모의 산정과 이 부지 선정에 기초가 되는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부지는 이제 우리가 사이트라고, 영어로 하면 부지, 사이트. 초기에 상권 범위를 결정하려고 할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기초 자료로서 사용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인구 밀도, 개별 점포에 접근하는 뭐 대중교통, 그러니까 교통 조건, 뭐 자가용도 될 수 있고요. 대중도 될 수 있고요. 경쟁 상대의 위치를 조사해야 합니다. 실제 이 상권 조사의 원칙은 OWEH 방법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Who, when, what, where, why, how, how much. 자, OWEH 앞 대문자만 따서요. 이거에 의거해서 조사 종류의 결정과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및 표본수, 수집자료 분석 방법, 조사 일정, 조사 예산의 수립 등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상권 조사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다 같다. 그랬을 때 인구 밀도가 가장 중요하다. 인구 수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동인구 조사가 필요한 건데요. 바로 유동인구는 주말에 하더라도 이 토요일과 공휴일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요일별 통행객의 수를 관찰하고 이 통행 성격과 이 통행객의 수준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또한 주 고객이 몰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의 총 유동인구를 조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층과 시간대별 통행량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객층에 따라서 그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학교 시간대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퇴근 시간대에, 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정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내점률 조사합니다. 점포에 방문하는 고객이죠. 점포 후보지의 유동인구 및 잠재력을 조사한 다음에는 점포 후보지의 내점률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추정 매출, 예상 매출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 매출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쟁점,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점포라고 하죠. 경쟁점포나 유사업종의 매출을 조사하고요. 또 서베이라든지 설문조사, 전문조사 업체에게 컨설팅 업체, 또는 부동산 개발 업체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업체에게 의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점 및 경쟁업종을 조사해야 되는데요. 예상되는 경쟁점포의 이용객 수, 계층, 제품의 가격대,
매장 구성의 장점, 단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경쟁점포 조사 항목 사례를 제가 이제 포인트 팁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그런 문제로서 앞으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쟁점포 조사 항목 사례입니다. 시장의 G, 그러니까 경쟁점포의 시장 점유율 등의 또는 매출액 등의 시장에서의 현재 포지션이 어디쯤인지 조사해야 되고요. 운영 현황, 예를 들면 영업시간 또는 종업원 수 등 이것도 운영 현황에 관련된 또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품력,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품 같은 경우는 맛이 있겠고요. 뭐 이제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가격대가 어떻게 돼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네 번째 경영 능력이에요. 대표의 참여도, 종업원 관리 이런 것들은 무시 못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업종에 같은 규모의 같은 상권에서 같이 점포를 내서 장사를 할지라도 경영자의 능력에 의해서 잘 되기도 하고 폐점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경영 능력. 다섯 번째는 시설 현황이에요. 점포 면적이라든지 인테리어. 그래서 사례 내용이지만 이것이 이제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고요. 같은 패턴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섯 가지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배우지 인구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주로 인구 연령대 가장 기본이죠. 우리 인구 통계학적 수준, 통계학적 기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주요 직업군 또는 소득 수준 파악인데 이거는 경제적인 거죠. 질적이죠. 소득도 또 유효 소득 있어요. 유효 소득. 이거는 가처분 소득하고도 유사한데요. 나중에 이제 상권의 매력도 관련해서 지표, 뭐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매력과 관련되거든요. 매력과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고요. 다음은 상권 조사 방법인데요. 상권 조사 방법에는 크게 2차와 1차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수집하여 대략적인 상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자료, 키워드입니다. 1차 자료 조사는 실제로 상권을 관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자, 2차 자료 정리해 볼게요.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조사 자료예요. 이게 다른 목적. 기존 정부의 인구 통계 자료, 세무 자료, 여러 유통연구소의 발표 자료 등 누군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집한 자료가 있겠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2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논문 쓰시는 분, 리포트 쓰실 때 남의 거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다 남의 거죠. 통계 자료. 저희 통계청 자료 지금 올해 뭐 2021년, 2022년 어떠한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통계청이 수집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갖다가 우리 목적에 맞게 이제 사용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권조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조사죠. 자, 2차 자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2차 자료 했고,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목적에 맞게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의 자료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따라서 목적에 맞게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차 자료. 이거는 당의 사업 목적을 위해 내가 직접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자료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차 자료 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죠. 1차 자료 방법, 관찰조사, 설문조사, 실험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용은 어떤 게 더 클까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 중에 비용. 당연히 1차 자료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왜? 직접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관찰하고 설문하고, 여러분 설문조사 한번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또 이 설문조사 하려면 또 표본 뽑아야 되죠. 샘플링 해야 되죠. 2차는 요즘 워낙에 우리 그 자료를 많이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자, 신속성. 자, 1차와 2차. 신속성. 네. 신속성은 2차가 더 빨리 수집할 수 있죠. 남이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또 마케팅하고도 마케팅 조사에서 나오겠죠. 사실 제가 정해진 과목은 상권 분석이지만 사실 첫 번째 과목엔 유통물류 일반 관리라든지 마케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필요하면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꼭 상권 분석 관련해서만 해주면 좋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권 조사 절차예요. 자,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2차적인 지역 정보 수집이 가장 먼저 이렇게 선행돼야 되고요. 지역 상권에 대한 상권 지도를 작성하고 상권 지역 내 이제 관찰 조사를 그리고 마지막에 방문에 의해서 실제 현장에 가는 거죠. 직접 정성과 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정성은 질적 조사예요. 정량은 양적이죠. 말 그대로 양적. 퀄리티, 퀀티티. 이 문제 나온 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정량 척도라든지 질적 척도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적으로 양적으로 이제 측정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예를 들면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은요 질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량, 정성, 질적, 양적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권 조사할 때 이제 현장 실사 원칙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크게 5가지로 이제 원칙을 좀 정해봤는데요. 뭐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측의 습관화, 그리고 비교 검토, 오감의 원칙, 수치화, 가설 검증의 원칙. 예를 들면 실사할 때요. 이 점포는 물건을 얼마나 팔고 있을까? 왜 잘 팔리고 있을까? 왜 팔리지 않는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습관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 조사하는 점포주가 되겠죠, 대부분. 물론 이제 의뢰하면 전문 업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비교 검토의 원칙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이 다른 물건에 비해서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많은가, 적은가, 높은가, 낮은가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점포와 비교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감 원칙이죠. 결론 도출 방법인 실사와 인간의 오감을 접목시켜야 매출 예측의 정밀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오감 원칙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점포를 실사한 후에 통계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치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 원칙인데요.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설을 설정하죠. 그러면 실제 자료 조사 또는 아까 했던 1차, 2차 자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검증이 가능한지 그리고 검증을 또 해 나가야 되겠죠. 다섯 번째, 표본조사와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자, 상권조사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라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표본조사가 뭐냐 하면, 샘플 서베이, 말 그대로 샘플링이라고 하죠. 표본조사입니다. 표집의 추출은 관찰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죠. 조사의 대상자 중에서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는 방법.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비용면, 시간면 이런 측면에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내가 관심이 되는 집단이 있으면요. 이 집단에서 샘플, 표본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수조사는 인구조사 외에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전체 조사이기 때문에 인구조사 외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비용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소요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을 정의하고 표본의 수를 결정한 후에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 예를 들면 서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야 돼. 그래서 조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시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구매 의도, 구매 의사. 자, 이걸 조사한다 했을 때 일단 모집단이 정의해야 돼요. 당연히 스마트폰 소지자이면서도 연령대는 또는 어디에 거주하냐? 서울에 거주한다. 그렇죠? 이렇게 서울 거주 스마트폰 가입자 있죠. 명부 리스트를 확보하면 돼요. 리스트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서울 시민인데 몇 개 구를 또 선택해서 해야 되겠죠. 뭐 전체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뭐 강남, 강북, 강서, 뭐 성북 이런 식으로 구를 설정하고 우리는 한 여기서 3,000명 정도 이 통계하면 이제 유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어느 정도 그건 우리가 깊게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뭐 사회조사 분석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의하고 수를 결정한 후에 표본을 추출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모집단은 관심의 대상인 모든 조사 단위들의 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수조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외에는 사실 대부분 표본조사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수조사는 조사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내용은 다음 차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